근데 또 어쨌든 이거는 확실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시작 부분부터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았던 부분도 많고 나빴던 부분도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좋은 부분부터 일단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영화관 요즘에 가면 영화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그 CGV 로고가 나와요. CGV에서 나는 봤거든 영화를. 그래서 그게 약간 공포 영화 버전도 있고 다른 영화 버전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그게 되게 어두운 분위기로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 노란색 공 나와가지고 뿅뿅뿅 하고 이제 쇼박스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흑백으로 나오더라고, 오프닝 장면이.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배급사부터 설명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흑백으로 낮춰놔서, 원래 이제 극장에 사람들이 많으면 웅성웅성거리고 핸드폰 꺼, 아 팝콘 그만 쳐먹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진짜 싹 하고 분위기가 확 잡히더라고.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든 영화의 오프닝들 중에 특히 오컬트, 공포 이런 장르의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했다.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영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설명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고편에서 보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고은 배우님하고 이도현 배우님 그 두 분이 무당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최민식님하고 유해진님이 각각, 최민식님은 풍수사라고 해서 한 명이 죽었을 때 묻을 장소를 파악하는 풍수지리사라는 직업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시고, 유해진님은 이제 염쟁이라고 해서 관을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염이라고 이제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모시는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미국에 있는 한 가족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울음을 그치질 않아. 매번 울어. 그리고 그 애 아빠도 계속 귀에서 환청이 막 들려요.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끔찍한 막 꿈도 꾸고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근데 그 방법들을 쓰다가 결과적으로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의사 데려오고 누구 데려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문가를 모시는데 그게 무당 김고은하고 이도현 팀이에요. 그래서 걔네 두 명을 이제 미국으로 초대해가지고 김고은이 이렇게 싹 보더니 증상을 듣고, 아 이거 왜 이런지 아는데 니네 조상 중에 한 명이 지금 지랄하는 거다. 묘자리를 바꾸면 니네 조상들이 지랄하는 것도 다 없어질 거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무당 어벤져스 팀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네 명이에요. 그래서 풍수사 최민식, 염쟁이 유해진, 무당 김고은, 무당 보조 이도현 해가지고 어벤져스 어셈블이 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장면에서 내가 이제 좀 약간 되게 의아했던 것들 중 하나는, 아니 왜냐면 거기가 미국이잖아요. 뭐하러 한국까지 와서 굳이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뭐 많이 이용했나? 뭐 이런 생각들은 조금 있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나는 이제 이 앞부분의 스토리를 보고 그 이제 무덤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무덤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더라고. 그것도 북한이랑 지금 남한 중간에 있는 산의 꼭대기에 있어요, 이 무덤이.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 코미디가, 여기 염쟁이 유해진님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가 이게 부딪히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 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무당 어벤져스 출동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통합을 해서 이제 이 묘를 이제 파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파관이 뭐냐면, 예를 들어 묻어 있는 그 관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꺼내서 그걸 처리하는 걸 파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묘를 이제 이렇게 파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좋은 게, 결과적으로 무덤이잖아요, 묘라는 게. 근데 그 장면을 엄청 을씨년스럽게 잘 표현했어. 그래서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그 묘를 이렇게 보면 진짜 딱 그 느낌이 들 거예요. 와, 여기 어딘진 모르겠는데 진짜 잘 찍었다, 이 장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살굿이라고 김고은 이제 무당 이제 막 이렇게 구슬하면서 결과적으로 관을 열어요. 그러다가 이제 깔끔하게 그거 화장하고 끝나면 이제 이게 영화가 안 되잖아. 그냥 다큐멘터리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이제 다른 이제 제3자 인물이 트롤짓을 해가지고 관이 열려야죠. 그래서 관이 이제 열리고 나서 김고은이 이제 얘기를 하죠. 존나 험한 게 나왔어.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그 조상 귀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거든. 아니 뭘 타고 어떻게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말이 안 통할 텐데 어떻게, 되게 좀 약간 서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뭐 미국으로 그 혼이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김고은이랑 그 이도현이라는 무당이, 아 이 혼이 지금 가족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불러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구슬해요.
또 한국으로 다시 온 그 귀신이 또 다른 사람한테 씌어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귀신이 그 후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몸에 빙의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이제 빙의가 되고 나서 막 일본 말을 하고 막 빛나는 총탄 뭐 이러고 이제 이 가족 집안이 친일파라는 걸 좀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흘려요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미국 가족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죽이려니까 이제 최민식이랑 이제 나머지 이제 배우들이 아 이거 관을 빨리 태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관 태우고 귀신이 그냥 떠나버렸다고. 솔직히 여러분 여기까지 거의 최고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힘이 너무 빠져버려 영화가. 그래서 이 뒤까지 이게 좀 끝까지 이걸 끌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힘이 해응하고 관객들도 빠져서 이 뒷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존나 흥미롭거나 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이제 여기서 좀 애매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끝난 줄 알았으나 관을 팔 때 그 작업 인원들 중 한 명이 또 거기서 무슨 뱀을 삽으로 이렇게 찔렀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민식이 그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저 좋댔어요 막 이러고 막 피눈물을 흘리고 이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민식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묘를 파보니까 우리가 파관했던 그 관 안에 또 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관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관을 파보니까 이렇게 꽂혀 있어요 관이.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뭐야 왜 귀신이 하나가 더 있어 이러고 이제 그 관을 이제 막 해보고 결론적으로 그 이렇게 이제 세로로 꽂혀 있는 이 세로 본능 그 관의 주인이 일본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존나 뭔가 좆되는데 스토리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을 완전히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마다 여러분 그 혈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풍수사들이 명당을 찾는 그 위치가 그 땅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기운이 나타나는 곳에다가 쇠말뚝을 박아서 이제 그 땅의 기운을 눌러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어떤 그 일본 음향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하고 남한의 중간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그 땅의 척추 부분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혹시라도 후대에 어떤 새끼들이 이 쇠말뚝을 제거할까봐 이 쇠말뚝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다이묘 시대에 있던 어떤 무사가 이 쇠말뚝을 지키기 그 옆에다가 그걸 냅둔 거야.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이렇게 세로로 이제 무덤으로 이제 거기다 냅뒀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로 본능 이제 이 관을 뽑아가지고 최민식님이랑 이제 그 김고은별 그 무당이랑 다 해가지고 이 관을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녁이 너무 늦었으니까 옆에 있는 절에서 잠깐 쉬다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관을 걷다 냅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관에 있던 그 일본 장군이 갑자기 이제 씨발 이러고 나타나가지고 보조 무당인 이도현 배빵을 때려요. 간 빼먹기 씨발 해가지고 이도현 이제 해영 씨발.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웃긴 게 그 이도현이 배빵 맞을 때 가만히 치세요 씨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쇠말뚝 같은 걸로 그 지 배빵 치는 그 귀신을 이렇게 찔렀는데 실제로 물리 데미지가 들어가. 원래 귀신은 뚫려야 되잖아. 근데 그 귀신은 만져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귀신이 이제 뭐 그 옆에 있는 농가에 있는 돼지 간도 빼먹고 이도현 간도 빼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해응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나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반달곰이나 곰이 나타나서 민가에 있는 돼지의 간을 빼먹고 인명사고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군부대가 들어오고 물리 데미지가 들어가면 그냥 군부대에다가 얘기해서 내가 곰이 나오는 위치를 알아요 이러고 김고은이 걔를 불러서 AK-47으로 씨발 그냥 47방 쏘거나 아니면 이거 조선시대 때도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뭐 영의정인가 누가 집에 귀신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 하니까 거기 왕이 야 그러면 대포로 한번 쏴보면 어떨까 그래서 대포로 쐈더니 귀신이 안 나왔다더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갔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지들이 그걸 처리하겠다고 깝치는지가 잘 설득력이 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얘네가 이 4명 지금 무당 어벤져스가 사실은 이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야. 근데 이미 그 조상 관을 화장시킨 다음에 그런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린 것으로 보여서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최민식 배우 그러니까 이 풍수사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이걸 가만 냅두면 안 돼. 왠지 알아?
이 한반도에서 땅을 밟으면서 살면서 우리의 후대들도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쇠말뚝이 한국의 기운을 누르고 있으면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유해진 배우님이 그럼 팩트를 얘기해. 근데 그거 꽂혀있다고 네 인생에 뭐 안 되는 거 있었음? 이러니까 이제 몰라 씨발 감독이 쇠물떡 뽑으라 그랬단 말이야.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된다고. 나도 무서워요. 뭐 이렇게 얘기해. 뭐지 씨발 이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이도현 간 빼먹기 이제 시전할 때 그 일본 귀신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은어랑 참외 너무 좋아. 은어랑 참외가 너무 좋아. 뭐 이거를 이렇게 해요 얘기를. 그래서 김고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모르는데 그 귀신의 시간은 내가 벌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오는 시간대 은어로 무슨 헨젤과 그레텔 마냥 그 무덤 근처에 있는 큰 나무로 그 귀신을 이제 유인을 해서 김고은이 거기서 이제 그 귀신하고 만담을 이제 하고 있으면 최민식이 그 무덤 안쪽을 더 파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밖에 있는 쇠말뚝을 뽑아버리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귀신 이제 나와가지고 은어 주시해. 그리고 이제 씨발 그 김고은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유인해가지고 김고은은 이제 그 귀신이랑 만담하고 최민식이랑 유해진이 그걸 존나 파가지고 쇠말뚝을 찾는데 쇠말뚝이 안 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김고은이 유인에 이제 실패하고 그 귀신한테 걸려가지고 닌겐 씨발 넌 뒤졌어 이러고 이제 김고은한테 해를 끼치려니까 김고은한테 붙어있던 할머니 귀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본 분이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씨발 아예 각자 나라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사다코 나오는 소리는 좀 족같은 소리 그만하십시오 뭐 이러고 결과적으로 뭐 맞다이 했는데 할머니가 졌나봐. 그래서 그 이제 그 일본 귀신이 이제 다시 최민식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최민식이랑 유해진을 해치려고 하는데 근데 최민식님이 갑자기 막 이걸 보면서 풍수지리적으로 나무랑 물이 만나면 귀신을 해칠 수 있다 이러고 그 자기가 들고 있던 곡괭이 뒤에 있는 나무에다 자기 피를 묻혀서 뚝 하니까 이제 그 귀신한테 물리 데미지가 입혀져요. 최민식이 숭늉 키모찌 해가지고 이제 귀멸의 칼날을 찍고 그 귀신 죽고 최민식의 딸은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가족 사진 찍을 때 같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됐어요 이러고 그냥 끝나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점이 없었냐고 물어보면 아니야. 영화의 분위기나 아니면 다른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 3가지, 나쁜 점 3가지를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좋은 점 첫 번째, 영화의 오프닝부터 제가 이야기한 영화의 초반부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초반부를 볼 때까지만 해도 와 이거 뒷부분만 잘 해석이 되면 곡성 같은 또 이런 엄청난 대작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다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오프닝만 보면 이제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고은이 엄청 예뻐요. 아니 김고은 배우님 엄청 예쁘시더라. 나 몰랐어 이렇게까지 예쁘신지.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민식, 유해진, 이도현, 김고은 나오면 끝난 거 아니냐? 뭐 배우진들 뭐 이름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완벽해요. 연기나 뭐 이런 거 누가 뭐 얘기할 수 있겠니? 마지막 3번째로는 영화적으로 점프 스퀘어가 많이 없어요. 점프 스퀘어가 진짜 족같은 영화들이 꽤 많거든. 이건 공포 영화인지 뭐 왜 그러니까 요즘 점프 스퀘어 많은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사람들이. 점프 스퀘어 많이 없어요. 한 3-4번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 장면이 또 중요하지도 않아서 크게 존나 무서운 장면 없이 나름 분위기를 되게 잘 조성했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장르를 저처럼 좋아하시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이게 뭐 장점이 이렇게 뽑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프닝 장면 빼고 뒷부분에 힘이 너무 빠져서 영화가 너무 길게 느껴져. 진심이야. 좀 긴가 싶어 영화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가 별로 그렇게까지 흥미롭지 않아. 디테일하게 그걸 파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뒤에 힘이 너무 빠져. 이 감독님 이거 그냥 주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 계속 그러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영화의 한 줄 평을 하자면 그냥 조정관 단발로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